자, 이번 시간부터는 지방정입니다. 지방정은 중앙과 비교하는 거예요. 왜 어떤 서비스를 중앙이 하지 않고 지방이 하는가 그 얘기야. 그럼 지방이 중앙보다 나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또 안 좋은 것도 있단 말이야. 또 그게 뭔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지금 국민주권이니까 지방엔 주인들이 살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민주성이 좋아지는 거고, 중앙으로 올라갈수록 뭐가 좋아지는가? 기능별 전문성이. 능률성이 좋아져요. 규모 경제가 존재하고 국방 전문가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지방은 참여해서 하잖아요. 참여해서 하는 지방은 민주성이, 중앙은 능률성이나 전문성이, 개별 특수성은 지방이 나을 거고 통일성은 중앙이 나을 거고요. 대체 또 뭐 있을까? 효율성. 중앙은 형평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무행정할 때, 경제 기능할 때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기 안정화 기능이 있었는데 중앙은 다 할 수 있어요. 포괄적으로. 근데 지방이 할 수 있는 거는 경기 안정화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도 안 돼요.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자원 배분이야. 그러니까 중앙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이, 지방은 효율성이, 이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또 어, 그래서 지방직 나왔을 때는 무조건 중앙과 지방으로, 우리 총론 나왔을 때는 국가와 시장으로 갈랐잖아요. 이번에는 아래 위로 갈라보시고요. 그 중간쯤 낀 게 뭐가 된다? 광역행정. 기초보다는 좀 광역, 협력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자, 처음에는 이제 관계가 나와요. 국가와 지방의 관계, 그 다음에 중앙과 기초와 광역의 관계, 관계 문제 났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뭐 기관 대립형이 통합형이니 이런 내부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제일 먼저 지방정에 의해 한번 읽어보시죠. 중앙과 비교하는 거야. 이번이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네요. 어떤 거는 지방이 낫다는 거고 어떤 건 중앙이 낫다는 거야. 티브 가설은 누가 낫다는 거야? 지방이 낫다는 거죠. 왜? 지방이 다양하게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객이 원하는 걸 줄 수 있다는 거죠. 티브 모형. 반면에 사무엘슨의 공공재 공급이론은 지방은 공공재 공급 못한다는 거예요. 외부 효과가 있으니까 이건 누가 해야 된다? 중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지역 격차 완화는 형평성이잖아. 통일성이잖아. 이거는 중앙의 장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균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앙 집권이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켰죠. 그래서 지방 분권이 오히려 지역 격차를 완화시킨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건 우리나라만의 특성이고 원칙적으로 중앙에 있을 때가 좀 더 통일성 있게 평등해지는 거고 지방이 해버리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 격차 완화는 누구 거다? 중앙의 장점이고요. 또 주민과 지방 정부의 소통과 접촉 기회는 당연히 지방이겠죠. 이거는 그래서 기업과 리을이 되겠네요. 또 신중앙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는 절대국가, 근대입법, 그 다음에 현대행정, 신행정이잖아. 절대국가가 뭐가 돼? 중앙집권이죠. 그 다음에 근대입법이 지방분권이고, 이때부터 민주화야. 민주화된 이후에 현대행정 국가가 신중앙집권이고, 그 다음에 이 중앙집권의 한마디 정부 실패 이후에 뭐가 나온다? 신지방분권이 나와요. 그래서 신중앙집권이 나왔을 때는 누구하고 비교할 것? 올라가면 현행정국가잖아요. 이렇게 연결시키고 신지방분권은 정부 실패 이후의 문제야. 그 시장이 실패하고 다른 말 지방이 실패하니까 신중앙으로 갔다가 다시 중앙이 실패하고 정부가 실패하니까 신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법률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많이 물어볼 건데 전부 다 대통령위원회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바뀌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온 다음에 아직 바뀌지는 못했어요. 이게 법이 개정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그쪽에가 이제 국회의원 수가 모자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신중앙과 신지방도 좀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는 없지만 여기 없다는 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이제 관련 법률이 하나 나옵니다. 추진책의 법률이 나왔는데 이거는 5년짜리 김대중 때부터 5년이었잖아요. 대중형 때는 뭐가 나온다? 이양위원회. 그다음에 지방자치를 제일 혁신적으로 하는 게 노무현 정부거든요. 혁신위원회. 명박형은 촉진위원회. 그다음에 근해누라는 발전위원회. 그다음에 제인형은 지방분권자치위원회거든요. 분권위원회인데 그다음에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이 법이 지금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치분권법은 아직도 그대로 있고 위원회도 발전위원회가 아니라 뭐다? 그 당시엔 발전위원회였어요.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니까. 지금은 발전위원회가 아니라 자치분권위원회예요. 근데 연도가 이러니까 어쨌든 이건 뭐 틀렸다?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이런 위원회들은 전부 다 대통령 소속입니다. 이양위원회, 혁신위원회, 이혁, 촉발분 이렇게 들어가요. 자, 답은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사무를 이양할 때 그냥 사무만 주면 안 됩니다. 지원도 해줘야 돼. 병행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이 싸울 수 있고 지방과 지방이 싸울 수 있는데 지방과 지방이 싸울 때는 원칙적으로 행안부에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반면에 관할구역이 같은 광역 안에서 기초끼리 싸울 때만 그 광역에 있는 시도에 있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어쨌든 지방과 지방이 싸울 때는 분쟁조정위원회예요. 반면에 중앙과 지방이 싸울 때는 국무총리 소속의 협의조정위원회야.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이건 국무총리 소속이고요.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사무를 배분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따로 만들어주는 게 개별수권주의. 그다음에 하나의 법률로 획일적으로 나눠주는 게 포괄수권주의야. 우리나라는 포괄수권주의 방식인데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에 내려줄 수 사무가 예시돼 있어요. 예시의 반대는 열거주의거든요. 열거돼 있다는 건 열거된 거밖에 못한 거야. 이것밖에 못한 거 따고 딴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포지티브 방식이라고 그러잖아. 반면 예시주의는 그냥 될 것만 쭉 나열돼 있어. 사례만 나열돼 있고, 이건 사례 예시일 뿐 있고, 이것 말고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포괄 예시 방식입니다. 다시, 우린 개별수권주의가 아니라 포괄수권주의야. 포괄수권주의라는 거는 자치단체별로 하나하나 법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괄되게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게 지방자치법인데, 지방자치법에 지방이 할 수 있는 사무가 나열돼 있는데, 이게 열거가 아니라 예시된 것 뿐이에요. 이거 말고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은 못 합니다. 근데 그 다른 법을 누가 만들어? 중앙이 만들다 보니까 중앙이 법을 만들 때보다 자치권이 제약될 수 있죠. 그래서 포괄 수권주의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중앙이 간섭하기가 쉬워요. 간섭하기가. 포괄 이시주의 맞습니다. 어쨌든 답은 1번이고 전부 다 지방은 대통령 소속위원회, 반면에 중앙과 지방이 싸울 때만 국무총리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 통제 문제네요. 중앙 통제는 통일성을 위해서, 지역 간 격체 완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 위해 중앙을 통제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잘 나오는 게 시정명령 취소 정지하고 직무이행 명령권 비교하는 것. 이거 말고도 재정 통제도 있어요. 재정 통제 나왔을 때는 사전인가 사후인가를 많이 물어봐요. 사전에 통제할 거는 대표님께 지방치안도액을 대통령령으로 설정하는 거야. 그건 사전 통제가 되고 반면에 이제 위기단체니 뭐 긴급관리단체 보는 건 사후 통제 방식입니다. 갑니다. 시정명령 취소 정지는 자치단체 사무야. 자치단체 사무니까 자치사무하고 단체 유임 사무가 들어가겠죠. 직무이행 명령은 기관 유임 사무예요. 사무의 차이가 있고요. 둘의 공통점은 기간을 정해서 하나는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은 취소 정지하고 됐죠? 직무이행 명령은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명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둘 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단체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또 새로 바뀐 게 여태까지는 중앙은 광역이 기초한테 있거든요. 근데 만약 광역이 기초한테 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이때는 중앙이 광역장한테 명할 수 있고 그래도 안 한다면은 중앙이 기초한테 직접 시정명령이나 직무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됐지? 이게 좀 바뀐 거야, 이게. 다시 할게. 여태까지는 중앙은 광역에만, 그 다음에 기초는 광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광역이 기초한테 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새로 들어온 게 중앙이 광역한테 명하는 거. 그래도 안 하면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들어왔습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는 조언하고 권고, 비권력이죠.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자치사무는 only 위법밖에 안 돼. 원래 지방권이니까. 부당한 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직무이행 명령은 기관 이임이니까 애초에 시정명령은 안 되겠죠. 이거 직무이행 명령이니까 자치사무는 아니겠죠. 기관 이임 사무니까. 그러면 자치사무에 할 수 있는 건 시정명령 취소 정지권인데, 이 시정명령 취소 정지할 때 공익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고, 언니 뭐밖에 안 된다? 위법할 때만. 그래서 자치사무에 대한 장이나 명령이 법령에 위반될 때만 뭐 할 수 있다? 시도는 중앙이,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은 직접 취소 정지할 수 있다는 건데, 자치사무만큼은 only 뭐만 위법할 때만. 단체 유임이라면 위법도 되고 공익도 되겠지만요. 그래서 현저히 부당은 안 됩니다. 답은 2번 틀렸네요. 자, 그다음 보다시피 직무이행 명령은 이거는 기관 임사무야. 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해야 될 국가 의무, 시도, 이거 국가 기관 임사무겠지. 시도 임사무는 기초가 해야 되겠죠. 이걸 게을리하고 있어. 그럼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명하고, 그래도 하지 않는다면은 직접 대집행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할 수, 자치사무는 관할권이 없으니까 행안부 장관이 들어올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데, 역시 회계 감사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자치사무만큼은 뭐밖에 안 된다? 위법할 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밑에 있죠. 법령 위반 사항만 가능하지, 감사도 법령 위반하지 않은 부당의 문제를 가지고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가 자치사무를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 위임이나 기관 위임이나 얘기 달라지겠죠. 위법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겠지만 위임 사무가 아니면 자치사무는 only 뭐밖에 안 된다? 법령 위반밖에 안 됩니다. 자, 옳은 것만 고르는 거네. 1번은 맞았죠. 중앙기관이나 시도지사는 자치사무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니까 뭐다? 자치사무와 단체 유임사무겠죠. 조언, 권고할 수 있습니다. 비권력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견 달리한다. 이제는 행안부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지? 행정안전부 소속의 협의조정 아니야. 중앙과 지방이 싸울 때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국무총리가 돼야 돼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뭐랬어?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하라고 그랬죠. 지방자치단체 사무니까 자치사무도 있고 단체 유임도 있어요. 법령 위반도 되지만은 단체에도 있으니까 현저히 부당한 공익도 있어요. 그치? 자치사무는 이건 안 되겠지만은 단체까지 포함된다면 할 수 있겠죠. 시도는 주무장관이,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가 즉시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이행을 명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은 취소 정지한다는 겁니다. 자, 기간 내 이행을 명하지 않았네. 이거 직무이행 명령이네요. 직무이행을 명했어. 근데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대집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대집행 비용은 당연히 그 자치단체가 내야 돼요. 행정법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업과 리을이야, 지금. 이건 즉시가 틀렸고요. 행안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자, 재정 분석과 진단은 이건 뭐냐면 사후야.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이 재정 보고서를 해요. 보고서 만들어서 행안부 장관 주면은 행안부 장관이 분석을 하는 거야, 그냥 다.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문제가 있을 때가 뭐가 돼? 진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단 결과 진짜 문제가 있다. 위기단체 또는 긴급위기단체로 지정돼요. 그렇지? 긴급위기단체로 지정돼 버리면 파산한 거기 때문에 중앙에서 관리관이 파견됩니다. 그치? 어쨌든 분석과 진단은 사후제도고 지방재정법에 있는 법률 규정들이에요. 실급 문제 보시면 있습니다. 계속 내가 비워놓은 것도 나왔던 이유가 비워놓은 거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보라는 의미지 넘어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속 같은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번에 나왔는데 다른 시험에는 여기 없다면은 걔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